요 A와 B, G에 속하는 두 원소를 G에서 연산한 결과인 요 AB를 우리가, 그쵸, AB의 함수값을 우리가 먼저 구해보면, 자, 요 놈 우리가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FAB라고 하는 것은 일단 G가 준동형사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G 자체가 준동형사상이면 FAB라고 하는 것이 FA와 FB를 H에서 연산한 결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건 연산입니다. 곱셈이 아니고 FAB는 FA 연산 FB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G라고 하는 것도 준동형사상이니까 G에다가 세모하고 네모가, 물론 요 세모 네모는 H의 원소죠. 자, 요 놈은 어떻게 되어진다? 요 놈은 G의 세모와 G의 네모를 연산시킨 거. 물론 요 연산은 이제 요 K에서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요 FA와 FB는 분명히 그쵸? 요 F와 F, 요 H의 원소임이 틀림없죠. 그쵸? 자, 요 세모와 네모는 여기에 요 H의 원소랍니다. 자, 그러면 H의 원소가 되는 요 FA와 FB를 연산한 것을 함수 G에 대응을 시키면 함수 G는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요와 같은 식을 만족하고 있죠. 그럼 요 놈을 세모, 요 놈을 네모라고 생각하면 GFA에다가 GFB를 연산시킨 이런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놈으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자, 요 놈은 결국 G.F에다가 A를 연산시킨 거고, 그 놈에다가, 자, 요 놈은 뭐죠? G.F에다가 B를 연산시킨 결과. 요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 G.F라는 요 함수에 A와 B를, 그쵸, 대응을 시킨 그 함수 값은 결국 요 G.F에다가 A의 함수값과 G.F에서 구한 B의 함수값을 요 K라고 하는 동네에서 연산시킨 결과하고 요 놈하고 서로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G 합성함수인 G.F도 뭐가 된다? 그렇죠. 준동형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너무 전혀 우리 여러분 어려움을 느낄 필요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2번은 동형사상이라는 거, 자, F와 G가 동형사상이면, 그러면 F와 G가 각각 준동형사상이면 틀림없고 F와 G가 전단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함수 F와 G가 각각 요 두 함수가 전단사이면 그 합성함수도 전단사이죠. G.F, 전단사 함수를 합성하면 그 합성함수인 G.F도 전단사이죠. 그죠? 일에 의해, 자, 1이 뭐죠? 자, 우리는 요 합성함수 G.F가 동형사상임을 보이려고 그러면 요 합성함수가 첫째 전단사이라는 사실. 근데 전단사라는 사실은 F와 G가 전단사면 G.F가 자동으로 전단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1번에서 F와 G가 각각 동형이면 준동형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F와 G가 각각 준동형사상이면 그 합성함수인 G.F도 준동형사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1번에서 보였기 때문에 결국 요 합성함수가 전단사이고 이에 의해서 요 G.F도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G.F는 뭐가 된다? 그렇죠. 동형사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F와 G가 각각 전단사 함수이면 G.F가 전단사 함수이면 자명하고 1번에 의해서 F와 G가 각각 준동형사상이면 G.F도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G.F는 전단사 함수이고 1에 의해서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G.F는 뭐가다? 동형사상이 되어진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을 증명했고, 우리가 또 세 번째를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증명. 자, 이제 함수 f가 동형사상이면, 자, f가 동형사상이면 이 f가 전단사임이 틀림없죠. 그죠? 자, f가 전단사이면 그 역함수도 우리가, 그죠? 전단사임이 자명하죠. 그죠? 이런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f가 전단사이면 f 인버스도 전단사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요 h에 속하는 모든 xy에 대하여 요 f가 동형사상이면 준동형사상이 틀림없기 때문에 f가 준동형사상 자, 이므로 자, 뭐가 성립하냐면 요 함수 f에다가 f 인버스 x와 f 인버스 y를 연산시킨 거. 요 놈은. 그러면 이제 요 놈은 뭐냐? 지금 우리가 x가 예를 들면 x가 지금 h의 원소죠. x가 h의 원소인데 요 h의 원소를 f 인버스에 의해서 대응시킨 것이 요 f 인버스 x이기 때문에 요 f 인버스 x하고 f 인버스 y라고 하는 것은 요 g의 원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함수 f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형사상이면 f가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함수 f라고 하는 것은 g에서 지금 h로의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은 요 g의 두 원소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g의 두 원소인 자, 요 놈도 무슨 원소라고? 요 놈과 요 놈은 둘 다 뭐예요? g의 원소죠. 그렇죠? g의 원소인 두 원소를 연산시킨 것을 f에 의한 그쵸? 연산시킨 것을 함수 f에 대응을 시켰더니 자, f 자체가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요 함수 f에 의해서 요 놈과 요 놈의 곱의 함수값은 결국 각각의 함수값 f 인버스 x의 함수값하고 f 인버스 y의 함수값을 구해서 연산시킨 거하고 요 놈하고 서로 같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여기 f가 지금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요 말은 결국 f 인버스 x에 다시 f 하면 요 놈이 x가 되어지죠. f의 f 인버스 y라는 것은 다시 요 놈이 y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x와 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 인버스 xy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 그런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요 함수 f는 동형사상이면 전단사 함수죠. 그러면 전단사 함수이면 단사 함수가 틀림없죠. 그렇죠? f는 단사이므로 우리가 단사 이규한 필요 충분은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겠지만 f 세모하고 f 네모가 같아이면 이 세모하고 네모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 단사 함수 이규한 요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f가 단사라는 것은 요 함수 f의 요만큼을 대응시킨 거하고 요 함수 f의 이만큼을 대응시킨 것은 서로 같다이면 요 알맹이가 서로 같아가 되어져야 되는 게 단사이니까 요 알맹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요 놈을 우리가 앞에 봤던 세모, 요 놈을 아까 봤던 네모라 생각하면 세모와 네모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 놈을 먼저 적어버리면 결국 f 인버스 xy라고 하는 것은 결국 f 인버스 x에다가 f 인버스 y를 연산시켰다는 이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요 사실은 f 인버스라는 요 함수가 x와 y를 연산시켜서 f 인버스에 의한 함수값을 낸 거하고 x의 f 인버스에 의한 함수 x를 f 인버스에 의한 함수값을 구하고 y를 f 함수값을 구한 것을
두 결과를 연산시킨 거하고 요놈이 같다는 말은 따라서 F 인버스 자체가 뭐란 말이죠? 요 F 인버스라고 하는 요 자체가 준동형사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F 인버스라는 것이 전단사이고 F 인버스라는 것이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결국 F 인버스라는 것은 동형사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과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F가 동형사상이면 그 여감수도 반드시 동형사상이 된다는 거. F와 G가 각각 동형사상이면 그 G도 또 F도 동형사상이 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자, 여러분 교재 시어롬 45를 보니까 자, 중요한 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G하고 H는 군이고 E와 E 다시가 GH의 각각 항동원이다라고 했을 때에 함수 파이가 G에서 H로의 준동형 사상이다라고 했답니다. 자, 파이가 G에서 H로의 준동형 사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만족한다는 거죠. 그 첫째는 지금 G에서의 항동원을 요 함수 F에서 함수값을 내게 되면 반드시 H의 항동원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죠. 함수 F에 의해서 요 동네의 항동원은 요 동네의 항동원으로 반드시 대응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X 인버스의 파이에 의한 요 함수 값은 X에 먼저 우리가 X의 여건을 취해 가지고 함수 값을 낸 거나 X의 함수 값을 먼저 구해서 여건을 낸 거나 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을 완전히 더 일반화시킨 건데 X의 M승의 함수 값은 X의 함수 값을 구하고 나서 M승에도 같아진다는 거죠. 어떨 때에 G에서 H로 요 함수 파이가 준동형 사상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 1의 증명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에다가 그죠? 파이 1을 연산시킨 그죠? 파이에다가 파이 1을 연산시킨 것은 파이 2에다가 파이 2와 1을 연산시켜서 함수값 파이 함수값을 낸 거와 똑같죠. 그렇죠? 왜? 파이가 지금 준동형 사상이니까. 그러므로 요 놈은 결국 파이 2라는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동네에서의 원소이기 때문에 요 동네의 항동원인 요 E 다시를 여기다 연산시켜줘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소고를 파이를 소고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왼쪽에서는 파이 2, 오른쪽에서는 E 다시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명, 2의 증명. 자, 역시 지금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요 파이에다가 x를 연산시킨 거하고 요 파이에다가 x 인버스를 연산시킨 그 결과를 지금 요 동네에서 연산을 시킨 것은 요 G라는 동네에서 먼저 X와 X 인버스를 연산시키고 함수값 낸 거나 요 두 놈은 서로 같아야 되죠. 왜?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놈은 파이 뭐가 된다? 요 놈이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우리가 금방 배웠던 요 1에 의해서 파이는 곧 2 다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2 다시라고 하는 것은 자, 요 2 다시라고 하는 것은 파이 x라고 하는 놈하고 파이 x의 무얼 여건을 연산시킨 것이 그죠. 자, 요 E 다시라는 것은 요 h라고 하는 요 군에서의 항동원이기 때문에 파이 x가 지금 요 놈의 원소가 틀림없죠. 요 동네의 원소인 파이 x와 그 놈의 여건을 연산시킨 것이 E 다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소구 법칙에서 요 놈을 소구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요 놈은 이제 요 놈하고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x 인버스는 파이 x의 전체 인버스와 같다. 그러니까 x 인버스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x의 함수값을 구해서 역원을 취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요 세 번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3의 증명은 대단히 중요한데 요거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요 놈이 m이 0일 때는 그쵸? 0일 때는 여기에 x 대신에 0 들어가면 요 놈이 요 동네에서 항동원이 되니까 2가 되어지고 여기에 0 들어가면 요 동네에서 항동원이니까 이 파이 2는 2 다시가 되어져서 그쵸? 요 놈이 요 1에 의해서 승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명백하죠. 그쵸?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요 m이 양수일 때 요 식이 이제 승립하는 거 증명해 봅시다. 자, 요 놈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데 m이 1일 때 m이 1일 때는 승립, 그쵸? 승립함이 자명하죠. 그쵸? 자, m이 1일 때 왜 승립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m 대신 1집어넣고 1집어넣어버리면 파이 x는 파이 x니까 당연히 같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m이 k일 때 승립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m이 k일 때 승립한다면 즉 m 대신에 요 식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파이 xk가 파이 x의 전체 k성과 같다. 그죠? 되어지죠. 그죠? 그럼 이제 요 놈이 우리가 x 대신 m 대신에 k 플러스 1이 요 식이 m 이꼴 k 플러스 1일 때도 승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m 대신에 여기다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을 그쵸? 요 놈을 이용해서 변형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파이에다가 xk 플러스 1승은 x에다가 xk 플러스 1승을 연산시킨 것 같고 요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파이 x는 살짝 잘못되면 파이 x의 k승과 같고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파이 x에다가 파이 xk를 연산시킨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한 식에서 파이의 xk승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파이 x에다가 파이 x의 k승이 되어지고 결국 이 말은 파이 x의 1승과 k승이 만나면 파이 x의 뭐가 된다? k 플러스 1승이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금 요 놈 이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요 주어진 식이 m 이꼴 k일 때 승립한다고 가정하면 주어진 요 식이 우리가 증명한 식이 m이 0보다 클 때는 m 이꼴 k 플러스 1일 때도 뭐가 한다? 승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일단 우리가 이제 m이 0보다 큰 모든 정수 0보다 큰 모든 정수에 대해 자, 뭐 한다? 요 놈이 주어진 식이 승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m이 0일 때 또 m이 0보다 클 때 이제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였죠. 이제 우리가 m이 0보다 작을 때 이제 또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요 주어진 식이 세 번째는 m이 0보다 작다일 때 자, m이 0보다 작다일 때는 우리가 요 m을 마이너스 n이라고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두면 m이 0보다 작다는 말은 n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 m이 음수면 그쵸? 요 놈이 0보다 작으면 즉 요 놈이 0보다 작으면 n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쵸? 자, 요렇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 m을 마이너스 n으로 뒀을 때는 요 식이 요렇게 변형된다는 머릿속에 x의 파이 x의 마이너스 n승은 요놈이 파이 x의 지금 전체의 마이너스 n승 파이 x의 마이너스 n승은 파이 x의 전체의 마이너스 n승
식이 이렇게 지금 변형됐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고, 자, n이 0보다 크다 이거. 이제 우리가 요 식의 승리만을 보이라는 것은 결국 요 식의 승리만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n이 1일 때는 실제로 n 대신 1 들어가면 파이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어지고 요놈이 파이 x의 전체의 마이너스 1승인데 이미 요놈은 우리가 요 2에 의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2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립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n 대신에 여기다 k를 대입하면 파이 x의 마이너스 k승은 파이 x의 전체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요 식이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여기서는 이렇게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x의 마이너스 1승과 x의 마이너스 k승의 연산으로 적어줄 수 있고, 파이가 준동형사상이기 때문에 역시 파이 x 마이너스 1승과 파이 x의 마이너스 k승을 연산한 결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역시 우리가 요 2번 공식에 의해서 요 놈은 뭐가 된다? 요 놈은 2번 공식에서 요 놈은 파이 x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죠. 2번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요 놈은 가정에 의해서 요 놈은 곧 요 놈이죠. 요 놈과 요 놈. 그래서 파이 x의 마이너스 k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놈은 파이 x라고 하는 요 놈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k승이니까 마이너스 묶어내고 k 플러스 1승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실은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요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인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것이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그 결과가 같아진다는 것은 요놈이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들어갈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n이 0보다 크다인, 그죠? n이 0보다 크다인 모든 정수 n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즉, 이 말은 m으로 환산하면 n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이제 n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다니까 m. 0보다 작은 모든 정수 m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 식이고 요 식이니까 요 주어진 식이 m이 1번에서 m이 0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였고, 또 m이 0보다 크다인 모든 정수에도 성립하는 걸 보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m이 0보다 작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요 주어진 식은 m이 정수일 때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준동형 그죠 사상의 정의와 동형 사상의 정의, 그리고 관련된 중요한 세오럼 두 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요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